엄마 연금 좀 담보로 맡겨줘. 코인으로 2배 불려서 금방 갚을게. 이건 투자야. 엄마 인생 최고의 기회일지도 몰라.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아들을 보며 나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파이어족을 꿈꾸며 명품과 수익률에 취했던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의 무모함에 나는 결국 내 노후 자금까지 걸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역 노숙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아들. 카드 도용, 기초수급 신청, 그리고 무너진 눈빛. 그 모든 바닥을 딛고 내 아들은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연금 안 건드려. 대신 날 믿어줄래?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아들을 놓지 않기 위해 어떻게 버티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다. 늦지막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더니 웬 가방 하나가 떡하니 소파에 놓여 있었다. 뭐야? 문득 향긋한 커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일어났어? 아들놈이었다. 너 언제 왔어? 좀 전에. 엄마 자길래 그냥 커피 한 잔 타고 있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녀석은 자연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더니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명품 가방. 그리고 통장? 이게 뭐야? 엄마, 나 결혼해. 응? 우리 집 상황 어떤지 잘 알아. 기대고 싶지도 않아. 근데 딱 하나만 도와줘.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결혼? 누구랑?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일단 앉아봐. 얘기 들어봐. 엄마, 나 지금 코인으로 레버리지 돌리고 있거든. 이 통장 봐. 2억. 뭐? 2억 모았다고. 솔직히 좀 미친 짓이었지. 근데 먹혔어. 그리고 이번엔 진짜야. 이번 판만 잘 되면 나 40전에 파이어 가능해. 아들은 자기가 그동안 했던 투자 얘기를 늘어놨다. 시장 흐름이 어쩌고 김치 프리미엄이 어떻고 블라방. 걔처럼 자기 인생 한 방에 바꿔볼 거래나 뭐래나. 그래서 나한테 뭘 도와달라는 건데. 엄마 연금. 그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 순간 머릿속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연금 내가 30년 넘게 치열하게 일한 대가였다. 네가 지금 그걸로 코인을 하겠다고? 엄마 이건 투자야. 그냥 돕는 거 아냐. 나 이거 2배로 불려서 갚을 거야. 2년이면 돼. 그땐 연금이 휴지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엄마 나 믿어줘. 내 인생 통째로 거는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번 올인할 날만 기다렸어.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믿고 싶지도 못 믿겠지도 않은 마음. 하지만 분명한 건 아들의 눈이 진심이라는 거였다.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연금공단 민원 창구에 앉아 있었던 건 내 의지라기보단 그냥 끌려온 거였다. 어머니 성함이랑 주민번호 확인 한 번만 도와주시겠어요? 직원이 묻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왔다. 내가 지금 뭐 하러 온 거지? 엄마 그냥 해. 여기까진 왔잖아. 신청만 해두면 돼. 당장 대출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시간도 있어. 아들은 익숙하다는 듯 대신 서류를 척척 꺼내 들었다. 양복까지 차려입고 눈빛은 반짝거렸다. 뭔가 확신이 가득한 얼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얼굴 어디서 봤지? 아 맞다. 작년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받을 때 퇴직 후 연금 담보 대출로 무리하게 빚냈다는 아주머니 아들. 투자라며 엄마 연금 끌어다 썼다고 했었지. 결국 코인 폭락하고 남은 건 카드빚뿐이었다. 엄마,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서명란에 도장이 찍히질 않았다. 일단 나가자. 여기 공기부터 숨이 안 쉬어져. 밖으로 나와 커피 한 잔 사들고 앉아 있는데 아들이 또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욕심 안 부려. 딱 2년이야. 2년만 버티면 엄마가 날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야. 그런 말 엄마 어릴 때 아빠도 했어. 이번 판만 잘 되면 된다고. 결국 빚더미에 집 날리고 도망치듯 돌아가셨어. 그건 아빠고 난 아니야. 그래. 너니까 더 걱정된다. 그날 밤 난 가장 친한 친구 선희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다. 야, 너 미쳤어? 네 연금이야. 그 돈 너 아니라도 노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 눈빛이 너무 그 눈빛 믿고 다들 넘어가서 사기당하는 거야. 너 그 아들 지금 사랑하잖아. 엄마로서 아들이라기보다 그냥 자기 꿈에 빠진 한 남자를. 말이 너무 아프다. 이건 사랑도 모정도 아냐. 중독이야. 네가 지금 중독된 거야. 아들 말에, 아들 꿈에, 아들 자신감에. 전화기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실에 켜진 조명은 환한데 내 마음은 자꾸 어두워졌다. 2년 정말 그 시간만 견디면 되는 걸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일까? 그날 아침 난 또다시 연금공단 앞에 서 있었다. 진짜 미쳤나 보다. 2번이나 온 내 자신이 어이없었다. 그것도 아들 손에 이끌려. 엄마 오늘은 진짜 신청만 하면 돼. 어차피 심사기간 있고 그동안 생각 정리해도 돼. 아들은 그 말만 반복했다. 신청만 하자. 생각할 시간 있다. 서류 제출이 전부다.
근데 그 서류가 내 노후를 건 종이 쪼가리라는 건 왜 말 안 하냐. 민원 창구 앞에 앉은 내 손이 오늘도 떨렸다. 직원이 다시 물었다. 어머니 대출 진행하시겠어요? 목이 칼칼했다. 어젯밤 선희의 말이 귓가에 자꾸 맴돌았다. 넌 지금 아들한테 중독된 거야. 잠깐만요. 난 잠깐만 하곤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엄마, 나 진짜 잘할게. 이번엔 성공해서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 될 거야. 거울 속 내 얼굴은 지쳐 있었다. 몇 년 전 퇴직 후 적금 이자 몇 푼에 울던 내 모습과 같았다. 근데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 우리카드 신용카드 한도 초과 사용 알림 뭐지? 나는 당황해서 앱을 열었다.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며칠 새 800만 원 넘게 긁혀 있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난 카드 한도를 300만 원으로 설정해놨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설마? 급히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최근 3일간 해외 결제가 집중돼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두바이 내 본인 사용이 아니신가요? 나는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 해외에서 쓴 카드 본인 사용이 아니라면 도용신고 접수해드릴까요? 아니요. 조금만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한동안 화장실 안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했다.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쳤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는데 다리는 왜 그렇게 덜덜 떨리는지. 아니겠지, 그럴 리 없지. 근데 나도 모르게 아들 핸드폰을 훔쳐보게 됐다. 연금공단 로비로 돌아오면서도 걔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그 핸드폰을 살짝 결제 알림 홍콩 거점한 전소 마이너스 320만 원 시티코인 익스체인지 마이너스 275만 원 싱가포르 플레이즈 마켓 마이너스 98만 원. 야. 나는 참았던 분노를 꾹 누르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왜? 내 카드 네가 썼지?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지금 확인했어. 해외 결제 네 핸드폰에 다 떴더라. 아니 엄마 그게 너나 몰래 내 카드까지 긁었어? 연금도 모자라서 내 돈 그렇게 간도 크고 막 쓰고 다녀. 엄마 내가 말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 너 지금 타이밍 따질 상황이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너 엄마 등쳐먹을 생각이었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그제야 날 억지로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조용히 좀 해, 사람들 보잖아. 그래, 사람들 봐야지. 그래야 너 같은 놈 창피한 줄 알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났다. 참았던 게 터진 거였다. 엄마 돈이 그렇게 쉬워 보여. 연금도 카드도 30년 넘게 벌어다 모은 건데 넌 그걸 코인에 게임에 블라방 흉내나 내고 있냐? 엄마 나 진짜 성공하고 싶었어. 엄마만 믿으면 진짜로 됐다. 네 꿈에 이제 엄마는 안 껴줄게. 아들은 내 말에 멍하니 날 쳐다봤다. 나는 그 눈빛도 더는 못 보겠어서 뒤돌아섰다. 아,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대출 신청 철회하겠습니다. 나는 민원창구 직원 앞에서 또렷하게 그렇게 말했다. 놀란 건 직원이 아니라 내 아들이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아니 잠깐만 더 이상 안 해. 내 연금 더는 건드리지 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자 햇살이 강했다. 이상하리만치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일까? 뒤따라 나오는 아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정류장까지 그냥 걸었다. 그날 저녁 선희가 집으로 찾아왔다. 헐 진짜 철회했어? 응. 못하겠더라. 잘했어. 야 진짜 잘했어. 그건 진짜 아닌 거였어. 아니 그 아들놈이 너 몰래 카드까지 긁어? 이건 걔가 정신 차릴 때까지 거리를 둬야 해. 왜? 또 흔들려? 나는 선희 얼굴을 보며 웃었지만 눈가가 살짝 떨렸다. 사람들이 다 널 욕해도 엄마는 끝까지 엄마구나 싶었어.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게 문제야.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아래로 무언가 끼워져 있었다. 봉투였다. 손으로 쓴 낯익은 글씨. 엄마한테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근데 난 아직 포기 안 했어요. 2년 뒤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연락 안 할게요. 엄마 연금은 손 안 댈게요. 진짜야.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걱정이 없진 않았다. 아들이 지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근데 한편으론 정말 그렇게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진짜 그때 웃으면서 만나게 되면 그땐 엄마가 미안했다고 안아줄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 이름이 김성준 맞으시죠? 네. 그분 명의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보호자 연락처가 어르신 번호로 돼 있어서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요? 보름쯤 지났다. 아들은 정말 연락이 없었다. 하루 이틀은 속 편했다. 새끼 밥 먹고 책 보고 마당에 고추 말리면서 바람도 쐬고 나 혼자도 꽤 잘 사는 것 같았다. 근데 이상하게도 조용하다는 게 점점 불안해졌다.
제가 저렇게 쉽게 포기할 애가 아닌데 정말 이대로 뒷모습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다. 어르신 김성준 씨가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유무 때문에 보호자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 애 지금 어디 있나요? 서울역 쪽에 있는 노숙인 임시 쉼터 주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요즘 그런 청년들 많습니다. 코인 실패 후 떠돌다 여기로 오더군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서울역 거기서 자고 있다는 거야?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도 온몸이 덜덜 떨렸다. 한여름인데 속이 꽁꽁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마루에서 TV를 켰다 껐다. 홈쇼핑에서 양은 냄비 세트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저걸 지금 사도 되나 고민하면서도 눈앞에선 아들 얼굴이 어른거렸다. 엄마, 나 포기 안 했어. 그 편지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이게 뭐야, 정말 무너진 걸까? 아니면 또 뭔가 노리고 있는 걸까? 새벽 3시. 나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김성준 그 이름을 누르다 말다 수십 번. 결국 메시지 하나 남겼다. 잘 지내니? 거기 춥지는 않니? 밥은 먹고 다니니?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다. 응, 괜찮아. 다시 시작해볼게. 짧았다. 근데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나더라. 괜찮다는 말이 왜 이렇게 미안한 건지.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해가 떴다. 근데 내 마음속은 아직 새벽 같았다. 그애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그 끝까지 쫓아가야 하는 걸까? 서울역. 언제 와봤는지도 기억 안 나는 곳. 그 어지러운 플랫폼에 서 있는데 세상 모든 소음이 다 들리는 듯했다. 기차 들어오는 소리,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지연 안내 방송, 그리고 저 멀리 어디선가 울리는 사람 목소리. 나는 복지센터 직원에게 받은 주소를 들고 근처 임시쉼터를 찾아갔다. 딱히 뭘 어쩌겠다는 건 아니었다. 그냥 보고 싶었다. 애가 진짜 그 지경인지. 여기 김성준이라는 청년 있나요? 직원은 승 리스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까지 있었는데요. 오늘은 새벽부터 나갔어요. 밖에서 하루벌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야간 배송 알바로 나갔을걸요? 그럼 오늘 밤엔 오겠네요? 네. 주로 해지면 옵니다. 따로 면회 같은 건 없지만 밖에서 기다릴 수는 있어요. 나는 쉼터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해가 기울고 주변이 어두워지는데도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머리로는 집에 가자 하는데 가슴은 조금만 더 하고 있었다. 밤 9시쯤 그 애가 나타났다. 야구 모자 눌러쓰고 팔에 비닐 장바구니 2개나 들고 티셔츠는 땀에 젖어 축 처져 있었다. 근데 내 눈에는 여전히 아기 때 모습이 겹쳐 보였다. 어릴 때 그랬다. 놀이터에서 친구랑 싸우고 울면서 들어오던 얼굴. 입비죽 내밀고 안 놀 거야. 하던 그 인매 그대로였다. 성준아. 내가 부르자 애가 멈췄다. 그 순간 내가 아니라 걔가 먼저 울었다. 왜 왔어? 엄마 아니면 누가 오겠니? 말했잖아. 이제 엄마 연금 손 안 댄다고. 그걸 말로만 믿으라고? 엄마 진짜 그때 너무 미안했어. 몰래 카드 쓴 거. 그건 변명 못해. 그냥 미쳤었어. 그 애는 주저앉듯 땅바닥에 털썩 앉았다. 나 그날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다 틀렸다고 엄마도 내 인생도.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애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비닐봉지에서 우유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하나 더 남았어. 앉아서 같이 마실래?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그 애의 체온이 아직 따뜻하다는 게 조금 놀라웠다. 종이팩 우유였다. 둘 다 말없이 우유 빨대를 물고 있는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성준아. 응. 지금 너한텐 꿈이 있니? 이젠 뭐가 목표야?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숙였다. 없어. 없는데 그냥 살아야겠단 생각은 해.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 생각나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이 진짜 바닥까지 떨어지면 생각이 없어져. 근데 하루에 한 번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생각나. 그게 살고 싶게 만들더라. 성준아. 진짜야. 코인 투자 다 미친 짓이었고 그때는 나도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통장에 숫자 찍히니까 사람이 착각해. 자기가 대단한 줄. 아들은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다. 근데 어느 날 그 숫자가 다 사라지더라고. 영원. 그거 보는데 진짜 숨이 안 쉬어졌어. 그날 이후로 나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엄마만 생각나더라.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너 지금도 대출 다시 받고 싶어? 아니. 확실해? 응. 엄마 돈은 이제 절대 건드리고 싶지도 않아.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가 다시 세워졌다. 이제야 내 아들이 진짜 나한테 돌아온 것 같았다. 엄마. 응? 근데 나 아직 할 게 하나 있어. 뭔데? 아들은 살짝 웃으며 비닐봉지 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내가 코인하면서 배운 거 정리한 거야. 이거 책으로 묶어보려고. 진짜 실패한 사람의 기록. 그런 거.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헛된 꿈이란 건 알아. 근데 내 실패가 누군가한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거잖아.
그래.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날 밤 서울역 근처 찻집에서 둘이 라면을 나눠 먹으며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살면서 자식에게 도움만 줄 순 없어.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건 뭐야? 나는 아들이 건넨 노트를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누렇게 바랜 연습장 한 권에 작은 글씨들이 다닥다닥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4.5 18- 코인 옵션 실패. 레버리지 10배. 청산가 모름. 교훈 분석 없이 뛰지 말 것. 2024.6 이 마이너스 김세연 유튜브 따라하다 마이너스 700만. 교훈 남 따라하지 마라. 이걸 다 쓴 거야? 응. 망한 날 피눈물 쏟던 거 그대로 적어놨어.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만큼은 솔직해지자고 생각했어.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2024.7 1- 엄마 카드로 결제함. 최악의 날. 이 기록을 쓸까 말까 3일 고민함. 결국 씀. 그래야 나중에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준아, 이거 책으로 만들고 싶어. 출판 안 돼도 괜찮아. 그냥 나중에 누가 읽고 이렇게 망한 놈도 있었네. 그렇게 한번 웃으면 그걸로 돼.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 그래. 엄마는 이제 네가 무슨 꿈을 꾸든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응원할 거야. 아들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웃었다. 엄마, 나 이제야 조금 알겠어.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나 누가 날 봐주는 게 좋아서 허세 부린 거였더라. 지금은 그냥 하루 종일 리어카 끌어도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아. 나는 울컥했다. 그래. 내가 듣고 싶었던 말, 그게 바로 이거였는데. 며칠 뒤 아들은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했다. 공원 청소, 쓰레기 수거말 그대로 허드렛일이었다. 덥고 냄새나도 난 괜찮아. 그래, 그런 태도면 넌 이제 안 망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연금 통장을 꺼내보았다. 예치금 674만 원 숫자가 적어 보였지만 이제는 내 마음 한가득 든든한 숫자였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들 덕에 이 돈이 더 소중해졌네. 아들도 나도. 바다 끝에서 다시 올라오는 중이었다. 천천히. 하지만 진심으로. 엄마, 나 오늘 일찍 끝났어. 퇴근길 아들이 들른다며 문자 보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다. 말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 언제 오고 얼마나 있다 갈 건지 뭘 사왔는지 늘 알리고 들어오는 아들. 그게 어쩌면 이 아이가 드디어 어른이 됐다는 증거 같았다. 띵동. 현관문을 열자 땀에 절은 얼굴로 서 있는 아들이 빙긋 웃었다. 엄마 아이스크림. 3개. 하나는 엄마 거. 웬일이냐 아이스크림이라니. 오늘 쓰레기 정리하면서 재활용장 옆에서 초딩 애들이 싸우더라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 웃겼어. 나 어릴 때 그랬잖아 엄마. 엄마가 맨날 똥꼬 씻기던 내 모습밖에 기억 안 난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방에 있던 선풍기를 돌리니 부는 바람이 마치 바닷가 같았다. 아, 이거다. 내가 꿈꾸던 여름이 이런 거였는데. 이게 꿈이었어? 응. 크게 바라는 거 없거든. 그냥 땀 흘리고 집 와서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는 거. 이게 최고야. 나는 눈물이 나올까봐 고개를 돌렸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재능기부 강좌를 한다고 해서 구경 갔는데 뜻밖에도 강사 명단에 김성준이 있었다. 우리 성준이? 어머님, 아드님 요즘 쓰레기 정리도 도와주시고 청년들한테 투자 실패 사례 공유도 하시잖아요. 저희 복지관 직원이 추천했대요. 요즘 청소년들한테 반응 좋아요. 우리 애가? 네. 진짜 누가 봐도 어머님 아들이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대신 가슴이 먹먹했다. 울컥했다. 그날 밤 아들이 강의 끝나고 집에 왔다. 엄마, 나 누가 내 이름 검색해서 이 사람 실패한 전적 있는 놈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왜? 이젠 감출 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게 날 사람답게 만들어줬거든. 그래.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게.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고 느리지만 분명하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아들이 앞치마를 둘렀다. 그것도 분홍색 꽃무늬. 예전엔 저런 거 걸치라 하면 질색을 하더니 비빔국수? 아니면 김치찌개? 국수. 오늘은 국수 당긴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조금 어색할 뿐이지. 엄마, 내가 칼질 좀 늘었지? 아휴, 손가락만 자르지 마라. 걱정 마. 내 손가락 지금은 돈보다 귀한 몸이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이런 대화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오간다는 게 참 오랜만이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둘이 나란히 마루에 앉았다. 밤바람이 서늘했다. 여름이 지나간다는 게 느껴졌다. 엄마, 나 이제 매달 120만 원씩 모으고 있어. 벌써 그렇게 돼? 응. 하루에 4시간 청소하고 저녁엔 온라인 글쓰기 아르바이트도 해. 남들 보면 하찮다 할지 몰라도 지금 이게 나한텐 소중해. 그래. 네가 소중하다고 느끼면 된 거야.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엄마 연금 뺏으려고 했던 그날 밤마다 잠이 안 왔어.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낮잠 잤어. 깊게 꾸벅꾸벅.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다. 그래.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이 말 한마디가 더 위로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들어와 조용히 일기를 꺼냈다. 몇 년간 쓰다 마다하던 그 낡은 노트. 성준이가 밥을 해줬다. 맛은 그럭저럭. 근데 마음은 아주 고급지다. 내가 드디어 잠을 잤다. 그날 밤 창문 밖에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거짓말처럼 그 어떤 불안도 그림자도 없이.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엄마 노릇 좀 해보내. 추석이 다가왔다. 햇살이 부드럽고 마당에 감나무도 슬슬 물이 올라 있었다. 엄마, 오늘은 전 부치자. 네가? 응. 전기 후라이팬도 준비해왔어.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볼게. 아들은 시장에서 사온 부침가루며 애호박, 동태, 깻잎 등을 한 바구니에 담아왔다. 그걸 마당에 풀어놓고 하나씩 손질하며 중얼거렸다. 어릴 땐 엄마가 다 했지. 나는 방에서 게임만 했고 지금은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알겠어. 나는 대답 대신 뒤돌아섰다. 괜히 눈물이 날까봐. 식탁에 둘이 앉아 동태전을 집어먹으며 웃었다. 바삭하다. 근데 간이 조금 셌다. 어우, 엄마 입맛 까다롭네. 그래도 다 먹었으면서. 맛없었으면 누가 다 먹었겠니? 맛있으니까 지적도 하는 거지. 아들은 싱긋 웃었다. 그 미소에 예전엔 못 보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밤이 되자 둘이 마루에 앉아 달을 봤다. 추석 보름달. 그 커다란 달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성준아, 응. 엄마가 널 많이 미워했던 적도 있었어. 정말 지우고 싶을 만큼. 알아. 근데 지금은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 할게.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엄마, 나도 다시 태어나면 엄마 같은 엄마 만날래.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오래 앉아 있었다. 길고 긴 시간을 돌아 다시 같은 자리에. 하지만 이제는 같은 자리가 아니라 같은 마음이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돈도 성공도 아닌 누군가를 다시 믿게 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엄마와 아들,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마지막 장면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